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AT&T입니다. 오늘은 카니발 4세대 카니발을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만 일단 공개가 됐고요. 차량 가격표까지만 나왔거든요.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의 역대급 계약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계약을 받은 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난 상황인데 기아 자동차 모델 중에 가장 많은 사전 계약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23,000대 정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소렌토 4세대 모델보다 거의 4,000대 정도 더 계약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최근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런 가족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박이라던가 이런 레저 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 하는 거를 반증적으로 좀 보여주는 차량 계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차는 이전 모델하고는 정말 같은 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길이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장은 5155mm고요. 상당히 좀 긴 전장을 가지고 있네요. 전폭 같은 경우에는 1995mm 되겠습니다. 전고 같은 경우에는 1740mm 되고요. 네,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3090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3세대 모델에 비해서 전장은 40mm가 더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전폭 같은 경우에는 1cm가 늘어났네요. 10mm가 더 확장됐고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cm가 더 늘어났어요. 네, 30mm가 더 확장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길이는 4cm, 그 다음에 전폭은 1cm, 휠베이스는 3cm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디자인을 한번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세대는 약간 좀 중후한 느낌이 있었다면 조금 미래지향적이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역동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무대 퍼포먼스를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 심포니 아키텍처 라디에이터 그릴이라 그러네요. 요런 지금 격자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양의 그릴인데 요게 이제 다 전 모델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가로형 그릴이 들어가는 모델도 있고 지금 아마 최상위 등급만 요 그릴이 적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이어져 있고 와이드한 그런 웅장한 느낌의 인상을 주면서 메쉬형 패턴과 함께 박자 리듬을 시각적으로 형상한 주간주행 등이라고 얘기하네요. 저는 약간 Z자 모양으로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좀 형상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가로지르는 이런 이제 크롬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수입차의 어떤 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근데 크롬 가니시하고 와이드한 이런 느낌, 인테크 부분이 상당히 좀 와이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변경이 됐고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개, 그 다음에 이쪽에 2개 이렇게 4구짜리로 되어 있는 LED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C필러 부분에 패턴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과 좀 독특한 그런 디자인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전면부하고 동일한 이렇게 LED로 연결되어 있는 요즘 기아차가 많이 쓰고 있는 디자인 범위에서 많이 넘어가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3세대 모델도 상당히 디자인이 독특했지만 지금 나오는 요 4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층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미니밴 스타일에서 조금 많이 벗어나는 그런 좀 더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싫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좀 많이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12.3인치 클러스터가 2개가 연결되어 있는 요 와이드 클러스터거든요. 카니발 4세대에 지금 적용이 되고요. 사진상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에어컨디셔너 조절하는 버튼도 액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됐고요.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좀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K5나 그 다음에 신형 이제 4세대 소렌토에서 나왔던
약간 무드등 스타일의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네요. 카니발이 보여줬던 그런 좀 미니밴 스타일, 이런 미니밴에서의 디자인은 좀 많이 벗어나고요. 고급 승용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카니발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상당히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스타일 자체가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많이 구현하던 스타일인데요. 지금 신형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정이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액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안 나오고 향후에 나오는 벤츠는 12.3인치 하나랑 요 지금 디스플레이랑 이런 게 통합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나오는 돼 있거든요. 아마 테슬라라던가 요즘에 자율주행차에서 많이 구현하던 부분 버튼을 좀 없애고요. 인포테인먼트를 다 TFT 통합형으로 하는 식으로 아마 디자인이 변경될 것 같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요 상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하단 부분이 다 햅틱 방식으로 돼 있어서 TFT LCD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디자인을 선도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이전 차에서 구현하던 요 12.3인치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신형 앞으로 나오는 2021년 모델부터는 아마 신형 모델들 대부분 수입차들이 이런 거를 좀 구현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한 3년 타다 보면 조금 이것도 이제 변화가 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런 거 좀 많이 카피를 많이 했네요. 여기 이제 그 에어로핀 같은 경우에도 렉서스에서 구현하던 방식인데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도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일단 외관이나 이런 거는 8월 중순에 나오면 그때 여러분들과 더 상세하게 리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 옵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표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색깔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네요. 스노우펄 화이트, 이제 그 메탈릭이 들어가 있는 스노우펄 같은 경우에는 추가 8만원이 들어가고요. 오로라 블랙 펄, 그 다음에 판테라 메탈이라 그래가지고 G 색깔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스트로 블루 색깔이랑 플레어 레드 색깔인데 이전에 레드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 방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지금 칼라 색깔로 봤을 때는 메탈릭이 좀 추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키 실버라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은색이긴 한데 조금 그 메탈릭이 들어가 있는 진한 은색 이렇게 해서 지금 6가지 색깔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마 제 선호도가 높은 게 아마 펄 화이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펄 화이트는 추가 8만원 정도의 옵션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내장 같은 경우에는 3가지 색상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새들 브라운 색상 여러분들이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렉서스나 이런 차에서는 토파즈라고 얘기했던 색상인데 상당히 일본 차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색상이에요. 이 색상이 가장 인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가죽의 트림은 인조 가죽, 나파 가죽, 그 다음에 일반 소가죽 이렇게 3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는데 옵션에 따라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코튼 베이지라 그래서 일반적인 이전 세대 3세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실내 색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스트 그레이라 그래서 약간 비둘기 색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이렇게 3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제가 예상을 했을 때 요 새드 브라운이 가장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2번, 요게 3번 요렇게 해서 아마 선택을 좀 하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이제 그 내장재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드 브라운, 코튼 베이지, 미스터 그레이 이렇게 다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인승 같은 경우에는 미스터 그레이는 프레스티지는 선택이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는 다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11인승도 미스터 그레이만 선택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옵션이 나눠져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8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돼요. 235, 60R 18인치가 들어가고요. 옵션 추가하시면 19인치짜리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편평비라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고 인치만 19인치짜리 아마 수입 타이어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엔진은 이제 스마트 스트림 3.5 엔진이 들어가는데 터보 엔진은 아니고요. 터보는 아니고 일반 NA 엔진, 내추럴 엔진이 들어갑니다. GDI 엔진 3500cc 가솔린 엔진에 8단 습식으로 되어 있는 듀얼 클러치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됐던 MDPS는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네요.
최고 출력은 294마력 36.2토크에 복합 연비는 9.1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트림 디젤 2.2 엔진이 들어가요. 2.2 엔진 같은 경우에도 디젤 엔진 2.2 엔진에 파이톤 자동 변속기, 그 다음에 MDPS도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정차 시 시동이 꺼지는 ISG 기능하고 PTC 보조 히터 2.2 엔진인데 최고 출력은 202마력 45토크에 복합 연비는 13.1km 되겠습니다. 요게 그 엔진 자체는 2200cc 엔진인데 출력은 수입차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는 감이 좀 있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지금 2.0 엔진,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요?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지금 이제 48V 마이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는 520D라고 했던 모델이고 지금은 이제 523D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차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40마력대,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는 240마력대 엔진이 들어가는데 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2200cc 배기량도 조금 큰 편이긴 한데 최고 출력이 조금 낮아요. 토크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최고 출력은 202마력. 물론 이제 지금 승합차 같은 경우에는 110km의 속도 제한도 일부 좀 걸리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실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최고 속도에서는 뭐 제한이 일부 들어가는 차도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이제 수입되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다소 좀 최고 출력이 조금 낮은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인승 배치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3열로 되어 있는데 2, 2, 3 네. 캡틴 체어로 해서 2명, 3명 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인승 같은 경우에는 4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2, 3, 3,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같은 공간에서 11명 물론 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좀 빽빽한 5m 15cm 정도 15mm 되는 차량의 치고는 상당히 좀 빡빡한, 물론 이제 뭐 세제 혜택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뒀을 때 필요한 모델이긴 한데 빡빡한 공간으로 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이 이전 모델보다 조금 올랐어요. 140만원에서 뭐 380만원 이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옵션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 있는데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갔고요. 차량 보행자 사이클링, 자전거, 교차로 대항차에 대한 거를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중에 요게 장착이 돼 있고요. 운전자 주의 경보, 전방에 이제 뭐 추돌 경보라던가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거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상하향 등 보조해주는 기능이랑 ACC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정차하고 재출발, 고앤 스탑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요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차로 유지, 레인 키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자율처럼 운행할 수 있는 요 기능이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인데 지금 아무래도 패밀리용 차다 보니까요, 미니밴이다 보니까 전 차종 다, 전 트림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좀 상승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차가 가격 상승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전 트림 선택 기능이에요.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 있는데 뭐가 있냐면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 BSM 시스템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 모델은 없나 보네요.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보조하고 후석에 승객이 탔는지 안 탔는지 방석에 센서가 있어서 알람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 하차 경고 기능이라 그래서 아마 뒤에 있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문을 열었을 때 차가 오거나 오토바이가 오게 되면은 요거 이제 파워 슬라이딩 도어에 안전 하차할 수 있는 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또 안전 기능이 좀 많이 추가가 됐어요. 전 트림 다 기본 사항인데 7개 에어백이 장착이 돼 있고 운전석, 동승석, 어드밴스 에어백, 차량 충돌 강도에 따라서 팽창량을 조절하는 어드밴스 에어백이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릎 에어백이 하나 감지가 돼 있고요. 전복 감지나 뭐 이런 거에서 차종의 전부 다 사이드, 창문 쪽을 커버해주는 커튼식 에어백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에어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요거에 상당히 좀 괜찮네요.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요거 아마 여자분들도 요즘에 카니발 많이 운전하는데 마트라던가 이런 약간 높은 데를 올라갈 때 차가 섰다 올라가게 되면 밀리게 되면 조금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큰 차기 때문에요. 근데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이 기본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급제동 시에 경보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TPMS 타이어 공기압을 모니터링 해주는 기능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요. 7인승, 9인승, 뭐 이제 다인승 모델이기 때문에요. 지금 소화기는 다 기본으로 장착을 하게 돼 있고 타이어를 임시 수리하는, 그러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없고 임시 수리 키트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인승하고 9인승에는 시벨트를 좀 이제 사고시나 아니면 사고가 감지됐을 때 벨트를 좀 조여주는 리마인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11인승은 1열 시트에만 리마인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요 점은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옵션을 좀 설명드릴 건데 원래 밑에 등급부터 말씀드렸는데 좀 복잡해 갖고요. 시그니처 등급, 가장 높은 등급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등급에는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236만원, 9인승, 11인승은 3,985만원, 그냥 4,000만원, 4,200만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뒤에는 절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 4,3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9인승하고 12인승은 4,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은 19인치 타이어는 19인치 타이어 같은 경우 컨티넨탈 타이어, 이제 독일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컨티넨탈 타이어는 7인승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 트림 다 밑에 트림, 뭐 노블레스 모델도 18인치 타이어 컨티넨탈 뭐 18인치 타이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인치는 7인승 모델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드라이브 와이즈가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 거랑 이런 게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짜리 그 클러스터가 지금 시그니처 모델은 다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파 가죽이 옵션이 있었는데 7인승 모델만 나파 가죽이 들어가고요. 9인승, 11인승은 일반 소가죽이 들어간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기아페이 잘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리 시트랑 이제 이지 액세스라 그래가지고 차 시동을 끄게 되면 차 시트, 이제 운전석 시트가 뒤로 밀리는 기능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편의 기능에 지금 들어가 있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12.3인치는 들어가 있어서 서라운드 뷰 360 카메라하고 후측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지금 모니터링 팩 68만원, 65만원짜리 요거 선택을 하시면 추가가 되고요. 스마트 커넥트라 그래서 94만원, 대략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이 있는데, 시그니처하고 노블레스 모델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하고 NFC 디지털 키, 그 다음에 터치아웃 아웃사이드 미러 도어 핸들이랑 빌트인 캠 들어가는데 보조 배터리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거 좀 100만원 정도 하기에는 다소 좀 비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일단 요거 이제 100만원 정도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요거 하실 바에는 제가 봤을 때는 튜온이라 그래가지고 126만원짜리 하시면 후석에 모니터가 들어가거든요. 그랜저를 제가 리뷰했을 때 요 그랜저에서 가장 좋은 등급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후석 모니터를 옵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후석 모니터를 좀 하시는 게 가죽 다리를 이동하시는데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89만원, 대략 이것도 한 100만원 정도 되는 옵션인데 제일 밑에 등급은 선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 모델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모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모니터링 팩이나 이런 거 추가하시게 되면 뭐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한 4,500만원 정도 내외, 이제 DJ 모델 기준으로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9인승,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한 4,300만원 정도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이전 모델보다 조금 올라갔는데 금액이 조금 있네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등급인 프레스티지 모델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3,824만원, 3,800만원 7인승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인승은 3,590만원, 거의 3,600 정도 되겠네요.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DJ 모델은 3,940만원, 거의 4,000만원이네요. 그 다음에 9인승, 11인승은 3,700만원 정도 됩니다. 금액이 한 300만원 정도 갭이 있어요.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솔린 모델이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해서 디젤 쪽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요것도 지금 7인승 모델만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18인치짜리 타이어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시그니처 모델은 타이어가 독일의 컨티넨탈 타이어가 기본 타이어였는데 지금 요 노블레스 모델은 구디어 타이어를 기본으로 장착을 되어 있네요. 요게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1열은 파워 시트가 장착이 돼요. 그 다음에 동승석에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라 그래서 운전석에서 동승석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운전석에는 이제 요추 지지대가
네, 4웨이 방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그니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들어갔는데 지금 7인승 모델은 가죽 시트, 그 다음에 9인승 11인승은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가네요.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금액 차이가 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고요. 전자식 다이얼 SBW하고 패드 시프트 요거 좀 필요 없는 기능인데 요 기능도 좀 장착이 되어 있고, 스마트 테일게이트, 그 다음에 프로토 에어컨 요거 장착이 좀 괜찮겠네요. 왜냐면 요 하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로터리 에어컨이 또 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 조금 달라진 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옵션 추가를 좀 하실 수 있는데 트림에 상관없이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컴포트, 외관 관련된 거랑 안전 기능이랑 이런 거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썬루프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130만원 정도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7인승 기준으로요. 이걸 하셔야지만 모니터링 팩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서라운드 뷰어하고서요 360 카메라나 그 BSM 기능, 흐축병 모니터를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거 선택을 하시려면 12.3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셔야지만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 더하면 대략 한 260만원 정도 되겠네요. 일단 요거 추가하셔야 조금 펠리세이드나 이런 이제 좀 옵션이 좀 있는 등급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등급의 옵션을 좀 넣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기능 94만원인데 스마트 커넥트는 무선 충전 기능이랑 그 다음에 NFC 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디오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레르 오디오 6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노블레스랑 시그니처랑 아마 상당히 좀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금액 차이로 본다 그러면 대략 300만원 정도 갭이 있거든요. 7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4,200만원, 3,800만원이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를 좀 두고 있는데 나파 가죽이라던가 이런 고급 옵션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2.3인치가 사실은 여기 이제 130만원 추가하셔야 되는데 요거 이제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갭은 한 70만원 정도 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등급으로 한다고 한 2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갭이기 때문에 아마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시그니처로 좀 많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가격 포지션을 좀 기아자동차에서 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인지하시고 아마 노블레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시그니처 쪽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좀 짜놓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등급 기본 등급인 프레스티지 모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3,160만원 가솔린 모델이고요. 디젤은 3,280만원, 금액은 12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용도에 따라서 조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7인승은 없고요. 9인승, 11인승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가솔린 선택하시는 분 대부분 9인승 좀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디젤 선택하시는 분 11인승을 좀 많이 선택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옵션은 18인치짜리 타이어가 다 기본이에요. 구디어 타이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LED 헤드램프라던가 4.2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4.2인치짜리 그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장착하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12.3인치짜리 내비게이션 하시면 185만원. 야, 요 금액 차이가 좀 있네요. 왜냐면은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이고 지금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185만원.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많이 낮으니까 한 800만원 정도, 700만원, 800만원 정도 싸니까 요거 장착을 하셔야지만 모니터링 팩을 추가하실 수 있거든요. 모니터링 팩을 추가를 하셔야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클러스터 선택을 하시려면 요거 선택하시고 요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금액으로 본다 그러면 300만원 정도 추가가 되겠네요. 요거 아마 다 거의 다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냥 12.3인치 다 추가한다고 그냥 느낄게요. 하면은 요거 300만원 추가하고 여기도 300만원 추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가격은 조금 지금 카탈로그상에 나와 있는 상당히 좀 예쁜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3,460만원, 그 다음에 3,580만원 정도 되겠네요. 12.3인치 요거 하시려면 300만원 정도 플러스 옵션을 하셔야지만 가장 낮은 등급에서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선택하시려면 180만원, 130만원 정도 주셔야 12.3인치 와이드 클러스터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12.3인치 유보 내비게이션이랑 모니터링 팩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300만원 추가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커넥트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무선 충전 패드랑 디지털 키 NFC 키라던가 뭐 요런 이제 빌트인 캠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디오를 좀 좋아하시는 분, 크렐 오디오를 60만원에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크렐 오디오를 60만원에 추가할 수 있다. 가장 좋아진 점은 원래 제일 아래 등급은 옵션 선택을 좀 많이 못하게 돼 있었어요. 기아 자동차가 이전에 이제 판매했던 차들 뭐 K5라던가 아니면 소렌토라던가 가장 낮은 등급에서는 옵션을 선택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좀 막아놨었는데, 지금은 정책이 조금 변화를 좀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등급이지만 옵션을 추가로 하셔서 장착을 하실 수 있다. 이제 장착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프레스티지 등급은 썬루프 장착이 안 돼요. 네, 썬루프만 장착을 하실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옵션을 추가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옵션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가죽 시트나 이런 거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요거 지금 인조 가죽으로 좀 되어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1열 같은 경우에 인조 가죽, 2열도 인조 가죽인데 요 이제 가죽 선택이 요 프레스티지 모델에서는 9인승 모델만 이렇게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에서 컴포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컴포트라고 11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도 11인승은 또 안 돼요. 안 되고 9인승만 가죽 시트를 하실 수 있다. 요거 이제 11인승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당히 좀 달구지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일단 이렇게 좀 옵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좀 구매하시면 되는데, 요런 디자인의 차를 사시려면 대략적으로 한 4천만원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18인치에다가 뭐 LED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옵션 좀 집어넣고 실내 같은 경우에 12.3인치짜리 쫙 집어넣으시려면 요거 4천만원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 프레스티지 등급은 컬럼식 기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블레스하고 시그니처 등급만 지금 보시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 전자식 클러스터, 요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들어가니까요. 모양 차이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용하는 데는 크게 차이는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하여간 뭐 요거는 좀 호불호 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 옵션을 좀 빼셔도 그렇게 뭐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 부분만 들어가도 상당히 좀 예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좀 고급 미니밴을 타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뭐 요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뭐 저는 크게 옵션은 없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전 세대에서 많이 이제 그 궁금해 하셨던 부분, 좀 아쉽게 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신차가 나온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상세하게 좀 설명을 다시 리뷰를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오늘 카니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